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성과주의가 결국은 그 비리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이 올바른지 만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리가 자꾸 양산되고 갑질 문화랑 겹쳐져서 심각하게 한국을 지금 비리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왜 불행할까? 이런 자료를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성과주의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 지수도 그 경제 성장 지수를 너무 강조를 하고 행복 지수 쪽으로 그거를 발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한국 청소년들이 왜 불행할까의 자료를 2014년도 거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고 연속 3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최하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와 압박이 심한 다른 아시아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이 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엄마들이 너 몇 점 받았니? 애가 시험 보고 오면 그거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자세부터가 교육에 대한 교육관 자체가 이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그 성과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 교육이 안 되고 그 가식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기회가 적은 거죠.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또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JTBC에서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를 풍자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로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제를 보면은 부모의 욕망에 잠식된 애들, 야만의 그 정글 속에서 애들이 지금 행복해지지 않는다. 부모 또한 행복하지 않다. 그런 거를 다뤘긴 하지만, 그 애들이 공부 기계로 전락되면서 그거를 다룸으로써 마치 그 자살에 대한 기사가 나면 그 자살을 모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듯이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부모들이 오히려 더 이 성과주의를 가려고 그러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다룬 게 그 매경에서 다뤘더라고요. 사교육 풍자 드라마가 오히려 학원가의 그런 홍보 또 학원가의 상수를 부추긴다. 그래서 드라마 인기에 편승한 홍보가 지금 학원가를 굉장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가를 들썩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난히 다음에서도 보면 스카이 캐슬에 대해서 많이 다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국 애들은 불행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특히나 그 엄마들의 교육관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국에 오랫동안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애들에 대해서 그 간섭을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또 공부할 녀석은 공부를 해서 자기 그 중산층보다에 해당하는 그런 메디컬 계통의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적응을 못하는 애는 또 적응을 못하는 대로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비교해서 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애들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얘가 주관적인 행복을 갖고 살고 있을까라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애들도 굉장히 행복했고 저도 나름대로 교육 스트레스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른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돼서 성과주의, GDP, GNP 이런 거에만 휩쓸려 있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빈부차가 격차가 심하고 삼성이 아무리 많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니까 그것이 극상위층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다수의 중하위,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중하위층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하위층에서는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겠어요. 한국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사람들의 숫자가 어른들도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는 항상 얼마나 경제 성장을 했을까 그것만 발표하느라고 바빠요. 그렇지만 몇 년 전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굉장히 경제 지수는 낮다. 이런 걸 발표해서 사람들이 한동안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행복지수를 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엔 기구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고 한국은 몇 단계냐면 57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신메리다. 경제성장 지수가 이런 거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지수가 57이니까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요. 한국의 경우는 왜 이렇게 지수가 낮냐 하면요. 부패 지수가 높은 거예요. 사회의 부패, 도덕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일수록 부패가 적고 법과 질서 이런 것이 적당히 사회가 안정되도록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행복 지수도 저절로 낮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HPI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생태를 좀 지수를 올려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순위가 80위예요. 얼마나 낮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소비 행태가 어떻고 에너지 생산과 환경과의 관계 또 토지 이용 범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한다던가 또 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많다던가 그런 거를 지수를 계산해 보면은 80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도 사회의 부패 지수를 굉장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경기도에서는 행복 지수라는 거는 빈부차를 줄인다는 건 뭐예요? 노동의 안정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노동의 안정성이라는 건 선진국에서 많이들 하듯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야 되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만들고 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수준에 맞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그런 걸 점차로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50%밖에 비정규직의 동일 노동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80%, 90%까지 끌어올려서 점차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가깝게 해야지만 그게 정규직화 전환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사회가 좀 더 빈부차가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비가 많아지고 저축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소득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비지수만 보는 거죠. 근데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그 사회의 도덕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처럼 도덕적인 거, 비리를 줄인다. 그게 목적 아니에요. 목적이라기보다도 그거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비리를 줄이는 거, 부패를 청산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많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회가 선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지 애들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 JTBC에서 이렇게 스카이캐슬을 0.1%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한 그런 드라마를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른들이 불안해할 거라는 거죠. 좀 도사급이 돼서 물질적인 행복을 바라지 않고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평범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 비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에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사회가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도덕지수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 학생들의 행복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정말 엄마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면 시험 보면 너 몇 점 받았어? 이런 거 일단 말하시면 안 되고요. 경쟁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애들한테 자꾸 이런 행복감을 자꾸 줘야 된다는 거죠.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의 애들과 비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생이 서로 다른데. 그리고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적당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지 사람들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탑에 있는 0.1%가 돼서 굉장히 경쟁사회에서 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도덕이 엉망이고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법조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덕관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법 체계, 법 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조계의 구조가. 왜냐하면 법조인 하나하나가 어떤 도덕관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극상위에 간다 한들 그 인간이 성공한 인간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첫째 목적이고 어른도 애들도 성공이 첫째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봐야 우리가 기계적인 인간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삼성이 추구하는 그 성과주의나 중앙 JTBC가 은근히 강조하는 그 0.1%에 대한 그 애들의 그 생활상 그걸 보면서 부추김을 당하게 될 어른들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자꾸 그 언론 방송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